자, 제 경험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영상 콘텐츠 사업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쯤이죠. 열심히 하던 사업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쫄딱 망해버린 거죠. 갚아야 할 빚이 1억 좀 넘게 생겼고요. 빈 털터리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건들이 인생에서 있으셨을까요? 저도 이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광진구 화양동 모텔 건물 바로 옆에 아주 허름한 지하방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살았었습니다. 이때 저희 하루 일과를 기억해보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겨우 이제 눈을 뜹니다. 반지하도 아니고 아예 생 지하이기 때문에 불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이 아침인지 낮인지도 모르는 깜깜한 방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서도 막 자책하는 거예요. 이럴 시간이 없는데,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계속 쇼츠만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셨을까요? 그러다가 졸리면 또 낮잠을 자요. 너무 많이 자면 또 깨서 유튜브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또 잠이 드는 거죠. 그때는 침대나 매트리스가 들어갈 공간조차 안 돼서 까는 이불 하나랑 덮는 이불 하나로 지냈는데 그 이불에서 진짜 벗어나질 못하겠는 겁니다. 밖에 나가기를커녕 이불 밖으로 탈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일용직 알바를 좀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배는 고프니까 한밭집, 그러니까 공사장 앞에 있는 이 뷔페식 식당을 한밭집이라고 부르는데 비닐을 좀 몰래 가지고 와서 남는 반찬들을 넣어가지고 또 몇 끼를 해결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스토리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이런 상태가 우울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내가 우울증이라는 생각도 몰랐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서 건강을 위한 적신호가 켜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위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서운 병이죠. 우리가 상처라도 나면 바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회사에 너무너무 가기가 싫어. 아무튼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우울해. 희망이 안 보여. 자도 계속 잠자고 싶고 깨도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피곤해. 입맛이 아예 없거나 반대로 폭식을 마구마구 해.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실망시킬까봐 아무 얘기도 못해. 그러다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집중하기가 힘들어. 아주 작은 일도. 더 심한 경우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들 저도 똑같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돌아가서 저도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이런 우울함이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그마한 노력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돈이 워낙 없어서 정신과나 심리상담 같은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요. 나중에 이 마음의 병을 제가 연구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아무리 정신과 약을 먹고 심리상담을 받아도 내가 건강한 정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한 게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약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또는 무기력증 이런 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병원 치료까지 가지 않고 내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함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하여서 멘탈 습관의 힘이라는 교육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인
우울할 땐 뇌과학은 UCLA에서 뇌과학 박사이면서 15년간 우울증만 연구해온 세계적 신경과학자인 알렉스 코브 박사가 쓴 책인데요. 우울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 6가지 지침을 추천해줍니다. 우울증을 신경과학 측면, 뇌과학 측면,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책이니까 여러분 마음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정서 건강을 위해 이런 습관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첫째, 운동해라. 둘째, 결정해라. 셋째, 질 좋은 수면을 해라. 넷째, 좋은 습관을 만든다. 습관으로는 미소 짓기, 반듯한 자세, 평온한 표정, 깊게 호흡하기.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 여섯째, 사람들과 어울리기.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정서 건강을 위한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우울증은 저절로 감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지 누가 몰라? 저거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멘탈을 좋게 만드는 습관을 만든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이니까요.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은 지독히도 따라주지 않죠. 멘탈과 우울증에 대해 저와 함께 공부한 여러 수강생들을 연구한 결과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렵냐면 그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죠. 그리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혹시 저만 흥분하고 있나요? 많은 수강생분들을 교육해 본 결과 누구나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 수 있고 핵심 습관을 딱 하나만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2개, 3개, 5개, 10개 이렇게 여러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우울할 때 뇌과학 책에서 추천한 정서 건강을 위해 1분 운동하기 습관을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추천 습관인 미소 짓기, 감사하기 이런 습관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 실천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멘탈이 건강해지고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습관의 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한 멘탈에 좋은 나만의 습관을 저와 함께 만드는 과정이고요. 좋은 습관을 하나둘씩 늘려나감으로써 마음 근력을 강하게 하고 답답한 마음과 감정들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커리큘럼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답답한 마음과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해결돼서 더 행복해지고 가벼워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